자,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모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 무패 행진은 끝이 났습니다만은 네. 월드컵 본선 진출은 일찌감치 마무리 짓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평가전 그리고 이제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최종 예선까지 벤투의 여정은 어땠냐? 벤투는 어떤 전술을 보여줬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뭐 어제 이제 입중계를 해서 잘 알겠지만 네. 저도 이제 집에서 좀 보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좀 아쉽죠, 솔직히. 왜냐면 계속 잘하다가 어찌 우리가 실점도 되게 적었었는데 네. 하필 이제 그 실점을 세 번째 실점이었잖아요. 그 세 번째 실점을 내준 게 마지막 경기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하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경기 전개가 됐고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어쨌든 무패를 못하고 조 1위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뭐 어찌됐건 월드컵 본선 나간 것 자체가 그리고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를 챙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네. 벤투 감독이 이제 포르투갈에서 본인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대표팀까지 예. 오게 됐는데 그 여정을 한번 간략하게만 짚어볼게요. 일단 스포팅에 처음으로 감독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유스팀을 맡다가 이제 감독으로 올라가게 된 케이스인데 예. 스포팅에서 어떻게 뭐 눈에 가장 띄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팀 창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시켰다는 예. 거. 그러니까 이 기록이 벤투 올 때도 꽤 알려진 기록이기도 했는데 이번 챔스에서 이제 아무리미 스포팅 이끌고 또 16강 가면서 또 소환이 돼서 이게 좀 더 유명해졌죠.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감독 커리어를 좀 예. 봐야 됩니다. 이때 유로 2012 준결승까지 팀을 올려놨고 근데 이제 그 이후가 좀 아쉬웠어요.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조벨레선 탈락을 했는데 이게 조가 좀 빡세긴 했습니다. 독일, 미국, 가나. 예, 그래서 포르투갈이 아쉽게도 여정을 일찍 마무리를 했고, 그 이전에 보면 이제 유로 2016 어떻게 보면 지역 예선이라고 저희가 해야겠죠? 이 지역 예선 첫 경기에서 그 알바니아한테 0대1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벤투 감독이 약간 해임식으로 이제 커리어를 마감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전 탈락했어. 그러면 야 너 해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유로 2016 지역 예선 첫 경기까지는 좀 기회를 줬다는 거. 근데 여기서 알바니아한테 0대1로 포르투갈이 패배를 하면서 벤투가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크루제이로 부임했다가 올림피아코스 그리고 충칭을 거쳐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벤투 감독 부임 기자회견에 갔거든요. 그때가 기자 했을 때였나 보다. 기자했을 때죠. 예. 그리고 그 경기는 제가 더 기억에 남는 게 예.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유로에서 차가 섰습니다. 왜죠? 고장나서요. 네. 터졌구나, 차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옛날 이제 저 아버지 타던 차 물려받아가지고 탈 때 막 달리다가 속도가 떨어지는데 나는 악셀을 계속 밟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비상등 켜고 갓길에 됐죠. 근데 자유로 차 졸라 빨리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보험사 전화해가지고 레카가 왔는데 레카 진입을 못하는 거야 내 쪽으로.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이 나요. 그때 기자회견을 갔다 왔었던. 그 날이 딱 기억나겠네 진짜. 당연히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이제 벤투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후보군들이 꽤 있었어요. 키케 플로레스도 그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었고. 근데 이제 벤투가 선임되는 그 이후의 여론은 아니 충칭 그러니까 중국 무대에서 실패한 감독을 왜 데려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벤투가 그 충칭 시절에 대해서 그냥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난 중국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단에서 제시한 목표는 일부 잔류였고 한 번도 강등권으로 충칭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환경도 달랐고 매우 어려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환경 자체가 좀 어떻게 다른지를 많이 깨닫게 됐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일산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거예요. 네. 일산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벤투 감독 그때 첫인상 보고는 어땠어요? 되게 당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 목소리 자체도 되게 벤투 감독이 좀 굵은 그런 톤이고 예. 그리고 이 표정이 사실 뭔가 좀 저는 온화한 인상이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저도 좀 인상 좀 센 편 아닌가? 인상만 봤을 때는? 눈이 나 좀 강한 그런 느낌인데 이제 가끔 협회 저 옛날에 일할 때 오다가 만나요. 벤투를? 만나죠. 왜냐면 이제 사원 출근하고 이러면은 그럼 이제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막 이런단 말이야. 영어로. 내가 포옹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도 사실 벤투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좀 아우라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좀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일산에서 지나가면서 사진 찍으신 분들 많은 거 알죠? 많죠. 그 벤투 거의 살잖아요. 일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여정이 시작되는데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최종 예선 10경기 7승 2무 1패 13득점 3실점으로 A조 2위 진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아쉬운 건 이란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을 했는데 조 1위를 못했다는 게 좀 아쉽죠. 네. 그게 좀
아쉬운 건 진짜 맞아요. 아까 음. 뭐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래도 9차전에 홈에서 정말 매진이 된 만석이 된 상암에서 이란을 상대로 1대0도 아니고 2대0. 우리 그날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란 이겨도 1대0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골 넣고 이겼으니까 저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그래도 이번 아쉬움을 조금 달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 확정 짓고 상대가 절실하면은 이렇게 좀 전력이 떨어지더라도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저는 이거는 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해요. 네, 그냥 액땜했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예. 하고 싶고 어쨌든 까다로운 이런 중동 팀들 사이에서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챙기면서 본선 진출을 조기 확정했다는 거에 저는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야, 그래 누구는 원정 가서 이기지도 못하고 왔었어. 이제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가 그 무패 예. 1위를 확정을 지었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후로 나는 이제 두 번째로 무패 1위 가나했는데 아쉽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벤투 감독 너무 고생했어요. 수고 많으셨다는 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벤투 감독의 특징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한번 알아보고 예. 가겠습니다. 전술이랑 포메이션은 아마 이제 대한민국 축구 이 대표팀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눈에 익을 거예요. 왜냐면은 벤투 부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스타일이 그렇게까지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스타일로 너무 꾸준하게 간다라는 비판도 오히려 중간에 들었어요. 경기력이 안 좋았을 때. 예. 그러니까 4-2-3-1 내지는 저는 4-3-3에 기반한 포메이션 전술 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일 중시하는 건 이제 후방 빌드업이죠. 이 후방 빌드업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특징을 저는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는 조현우 선수가 사실 러시아 월드컵에서 굉장히 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 국민적인 응원을 받았고 대한민국의 좀 넘버원 골키퍼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김승규를 저는 계속해서 주전 기용하는 걸 보면서 이게 골키퍼부터 출발하는 이 발밑 쪽 그런 빌드업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볼줄기가 좋고 안정적인 볼키핑이 가능한 황인범과 정우영 라인을 좀 지속적으로 중용한 것도 이러한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이 풀백을 높게 전진을 시키면서 후방에서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센터백 2명을 중심으로 빌드업을 이제 꾸려나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진에 대한 로테이션이나 실험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수비 조직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후방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비진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센터백 라인 지금 고정이죠. 김민재, 김영권. 그렇죠. 그리고 이 빌드업을 도와주고 여기에 볼 전개 같이 해주는 주 선수는 이제 정우영 선수. 근데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번에는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황인범 선수도 이러한 역할은 굉장히 잘해줬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보백 위주의 4-2-3-1, 4-3-3에 기반한 전술을 쓰고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하고 수비 중점을 매우 중시하는 감독이다라고 전술적인 특징은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대표팀에 차출을 했을 때 예. 이번 예시는 박민규 선수가 될 수가 있겠고 지난 이 K리그 선수들을 위주로 꾸렸었던 대표팀에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승선을 했죠. 예. 뭐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잘했었던 선수들은 뭐 김진규 선수가 그렇죠. 김진규, 돋보였고 고승범 선수도 그때 갔었고 K리그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을 많이 데려가다 보니까 김천에 있는 선수들이 K리그에서 가장 많이 갔었죠. 네.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지금 벤투 감독 발탁한 이후에 꾸준하게 또 그렇죠. 기량을 올려가고 있고 이게 새로운 얼굴들을 발탁 직후에 사용하는 데는 약간 미온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봤을 때도 이제 아무래도 대표팀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차출이 됐었던 이제 그런 선수들이 좀 조언을 해주나 봐요. 아마 바로 쓰진 않을 거다. 왜냐면 앞서서 첫 소집 됐었던 선수들도 다 그랬으니까. 이번 9차전 10차전도 김승규에서 조현우로 바뀐 거 말고 똑같았죠 라인업이. 물론 뭐 코로나 이슈랑 부상 이슈도 있긴 했지만.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벤투 감독이 새 얼굴 발탁하자마자 이게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면 꾸준하게 발탁을 하면서 점차 예. 대표팀에 녹여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색채를 조금씩 입혀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반대로 보죠.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의 선수는 소속팀이나 리그에서 잘해도 안 뽑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주민규죠. 예. 지난 시즌에 K리그 1 득점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이 지향하는 어찌 보면 이런 되게 좀 사이드라인 쪽으로도 폭넓게 움직여주고 중앙에만 고정돼 있지 않는 롤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서는 주민규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벤투 감독이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조규성을 저는 조금 더 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벤투 감독 스타일에 저는 잘 맞는다고 봐요. 잘했어. 아니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진짜 그 벤투 감독 그 전술에 잘 맞기도 했고 스텝업을 하는 단계였잖아요. 좌우 측면 공격수도 서보고 중앙도 서보고 그렇죠. 투톱도 해보고 그러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이 선수가 더 갖췄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얼굴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훈련 프로그램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건 예.
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들고 있고 이 벤투의 사단이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제가 23세 대표팀 소집될 때 A 대표팀이랑 겹쳐서 A 대표팀 파주에서 같이 훈련하고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A 대표팀은 이미 소집이 돼 있고 우리 팀은 조금 뒤에 소집을 해가지고 나는 그냥 파주에 일하러 출근하고 A 대표팀은 이미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코치들별로 세션 분류 확실하게 돼 있고 뭐 이건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바닥에 까는 게 많아요. 그런 장비 같은 훈련 장비 같은 거 까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대충 들어보니까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이 좀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벤투 감독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그 이스타TV 이제 고정으로 나오기 전에 종윤 형이랑 장비 담당 관련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A대표팀 장비나 이런 그런 선수들이 사용한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세계 어떤 클럽이랑 비교하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장비와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이런 체계적이고 되게 뭐 많이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세션별로 확실하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런 조직적인 부분이 저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용하는 장비나 기구들과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최종 예선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평가전부터 경기력도 좋았고 경기 결과도 나왔으니까 그런 내부에서 잡음이 안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간혹 그런 거 있었어요. 대표팀 가서 익명의 선수가 감독의 훈련, 감독의 전술을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애둘러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벤투 감독에 차출됐던 혹은 차출이 예전에 됐다가 지금 되지 않는 선수들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벤투 감독 믿고 갔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는지가 확실히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된다. 탈락된 선수들한테도 이러한 이유로 너를 이번에 뽑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게 이게 다 체계거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벤투 감독은 언론 대응도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는 추억의 이름으로 사라진 누구죠? 슈틸리케의 경우는 언론 대응이 최악이었죠. 그냥 그 사람은 최악이었죠. 그 사람은 그냥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딱 할 말만 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팀을 이끌고 더군다나 이게 대한민국 대표팀 저는 우리나라 스포츠 순위 1위는 국가대표 축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이제 우리가 뭐 K리그도 있고 KBO도 있고 뭐 국대 야구도 있고 하지만 국대 축구는 저는 범접할 수 없는 1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대 축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에서 저는 감독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이랑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할 말 하고 선 적절하게 지키면서 자르고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선수들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동요가 안 생기고 감독 입장에서도 조금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터뷰도 오늘 경기 끝나고 인터뷰한 것도 저는 100점짜리다. 우리나라가 진 경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건 선수들에게도 충분한 채찍 그리고 앞으로의 동기부여도 주는 거 플러스 사실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축구 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축구 팬들에게도 위안이 되고 앞으로 이 팀이 좀 어떻게 달라지겠구나라는 비전까지 제시하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긴 졌는데 지금까지 성적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터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개 고전하다가 어찌어찌해서 2위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막 오늘 우리 다 문제였고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으면 걔에서 야 너나 잘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까지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자 일단 아랍에미리트한테 축하 보내고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 있길 바란다라고 하면서도 이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날 경기에서 가졌었던 그러니까 좀 뭐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좋은 경기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경기력 지적했고 태도 지적했잖아요. 태도 지적했죠. 그리고 이렇게 패배 이런 식으로 경기해가지고 나오는 거 패배? 이거 정당한 결과다라고 벤투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고 상대가 더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플레이오프 진출 때문에 조금 더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쵸.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뭐 아까 우리가 액땜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그냥 좋은 보약으로 삼고 할 말은 하고 그리고 비판할 부분에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보완할 점은 알아서 이제 또 보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인터뷰 역시도 이런 벤투의 언론 등의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은 한다. 벤카콜라. 벤카콜라. 그렇죠. 어쨌든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는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